네, 레드캠프 오늘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요. 예. 어제 영수회담 지켜보셨을 텐데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이제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모처럼 이제 두 분이 만나서 대화하고 경청의 자리를 마련했다 해서 우리 정치가 이제 소통 또 협치의 물꼬를 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제가 기점이 돼서 앞으로도 영수회담 이런 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세요? 영사회담이든 아니면 여야정, 네. 3자 회담이든 5자 회담이든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그 자리에 국민의힘 대표는 빠졌잖아요. 물론 네, 국민의힘 빠졌죠. 내부 상황도 좀 있긴 있었을 텐데 아무튼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원래 국민의힘의 입장은요. 네.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만난 다음에 대통령이 만나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0일 총선 이제 우리가 대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19일인가 직접 전화를 걸고 만남을 제기하셨고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당 대표가 현재 또 대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윤재욱 대표가 그렇죠. 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준 것 같습니다만 네. 일단은 대통령이 이제 야당 대표를 초청한 형식이라서 일단은 이제 두 분만의 회담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준비해 줬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원님? 실무적으로 여러 이제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한 10가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네. 그거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주셨을 겁니다. 의회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은 이런 거다. 이제 정례서 이제 용산에 이제 전달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어제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작심 발언을 했잖아요. 15분간. 예. 이 장면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좀 이렇게 예상 못했습니다. 이제 총선 민의를 과감 없이 전달하겠다라고 네. 밝히셨지만은 모두 발언을 이런 식으로 할까 이런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당내 어떤 강성 지지층이나 의원들의 어떤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나. 예. 그런 시선 때문에 일종의 이제 아예 모두 발언에서 한 10가지에 달하는 당내 추문 사항을 얘기하지 않았나.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회담이라는 게 주고받고 하는 건데 모두 그냥 한 10가지 발언하니까 네. 좀 이렇게 좀 대범스럽게 보이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범해 보이지는 않았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나왔던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하나하나 지금 의원님 견해를 여쭙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 한계가 있고요. 예. 의원님 지금 외교통일위 소속이시니까 예. 그 어제 모두 발언에서 어떤 그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냐면 가치 중심의 진영 외교만으로 한계가 있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네. 야권에서는 가치 외교, 실용 외교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가치 외교에 치중해서 실용 외교를 벌이고 있다. 이거는 솔직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치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미국의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군사협력을 증대하는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그 어떤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거지 우리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건 아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치 외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실용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안보 또 국익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고 있는 거지 가치 외교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당장 발등에 불이기 때문에 요건 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상병 특검법 있잖아요. 예. 혹시 당 내에서 이거 반대하지 이렇게 중지가 모아진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내 논의는 없습니다. 몇 번 당선을 통해서 이제 최상병 특검을 받자.
라고 얘기가 나오고 몇 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수처 문재인 정부에서 야권이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민당이 만든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사 진행하는데 특검을 하자? 저는 아직까지 절차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물론 최상병 그 어떤 순직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수사 외압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 또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건너뛰고 특검으로 바로 가자. 이거는 절차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 거기서 반대가 아니라 조건부 수용입니다. 조건부 수용? 공수처든 예를 들어서 경찰이든 그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 공수처 수사까지 보고 나서 하더라도 보고 나서 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그 윤재혁 원내대표가 황우여 상임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했는데 일단 좀 평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관리형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형 비대위를 계속 주장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혁신형 비대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이 당이요. 집권 여당 사상 1987년 민주화위에 최대 참패를 당했고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고요. 우리 당이요. 보수정당이 총선에서 3연패 연속을 패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지난 4년 전에도 그 121개 의석 중에 16개 의석 얻었고요. 그런데 올해도 122개 중에 19개 얻었는데 이렇게 수도권 선거에서 진 게요. 2000년 이후에 계속 딱 한 번 이겼습니다. 2008년 선거. 야, 이런 지경인데 그냥 전당대회를 한번 절차대로 치르자. 어떤 처절한 혁신과 어떤 분노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혁신형 비대위를 해야 된다라고 추천하고 솔직히 원외위원장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왜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 이 당선인들이나 기존에 있는 위원들은 어떤 수도권 감수성이나 어떤 수도권의 현실 인식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처절하게 수도권에서 이 정치, 이제 지역 활동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수도권이 장난이 아니다. 이건 고착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국민의힘이요. 솔직히 만년 2등으로 고착화됩니다. 갈수록. 근데 지금이야말로 전면적 혁신의 시기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반향이 메아리가 없는 겁니다. 그거의 메아리는 오직 원외위원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진단부터 다르고요. 그래서 혁신형 비대위를 하자라고 계속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황우여 대표가 혁신형 비대위원장을 막 이제 좀 제가 생각하는 혁신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이제 관리형 비대위로 가겠다라고 했고 관리형 비대위로서 이분은 솔직히 합리적인 분이고 솔직히 또 온건한 분입니다. 또 경륜 있는 분이고 관리형 비대위로 간다면 이분은 좀 괜찮은 분입니다. 적임자다.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바가 혁신형 비대위이기 때문에 혁신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좀 다른 분이 오길 바랬던 게 사실. 그런데 지금 뭐 어차피 이렇게 지명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뭐 되돌릴 여지가 있겠습니까, 의원님?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없죠. 그러면 질문을 그러면 이걸 전제로 하고 그럼 이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의 진단에 따르면 당 대표가 수도권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요. 물론 어떤 특정 지역을 배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영남이 어떤 중심의 당의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민당하고 비교하면 금방 차별이 됩니다. 민당 한번 보십시오. 민당 전국정당이지 않습니까? 호남에 기반을 두고 수도권 정당입니다. 전국 정당입니다. 이재명 대표 계시죠. 우리 뭐 정청래, 뭐 고민정, 박찬대 이런 최고위원들 한번 보시고요. 홍익표 원내대표. 어느 지도부입니까? 한마디로 수도권 당대표, 수도권 지도부, 수도권 이 이제 지도부 아닙니까?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 아닙니까? 우리는 어땠습니까? 김기현 대표, 윤재원에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남 지도부하고 수도권 지도부하고 이게 수도권의 현실에 대해서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남 중심 당이 아니라 저는 항상 박정희 정신을 강조하거든요. 박정희 정신이 영남 중심 당의 어떤 모태가 된다면은 정말로 박정희 정신이 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가난에서 풍요의 기반을 갖춰오지 않았느냐. 그런 박정희 정신을 가지고 영남 중심 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도권 중원으로 확장시키자, 전진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수도권 당 대표가 나와야 이런 현실인식, 제가 같은 현실인식을 똑같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수도권이시잖아요. 인천이니까. 혹시 당 대표에 나설 생각 없으세요? 저는요. 지금은 혁신의 타이밍이다. 지금 쇄신의 타이밍이다. 뭐 한다. 이거는 솔직히 저희 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한테 예의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그분들은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정말로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난번에 정권 교체를 원했던 분들 중에 10% 이상이 우리로부터 지지를 철회했거든요. 지지를 왜 철회했는지 일단 그분들한테 용서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혁신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 띄고 없이 전당대회로 간다? 전당대회 간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전당대회 해요. 그때 가면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들 다 한참 먼 이 과거 추억이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이야말로 혁신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이 대표돼서 혁신을 이끄실 수도 있잖아요. 저요? 네. 저는 어떤 직분이 오든요. 어떤 그림을 짜고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림을 그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찰나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언제든지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내대표 경선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그냥 이철규 의원으로 가는 겁니까? 분위기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철규 의원이나 어떤 의원님들도 원내대표로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5월 3일에 경선이 있는 거 아닌가요? 5월 3일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 원내대표 할래라고 그러니까 선언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이게 지금? 주목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철규 의원이 이제 나오겠다 하는데 사실 이제 친윤계 소위 말해서 핵심이 나오는데 어떤 이분들이 스크럼을 짜고 들어오는데 나와봤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일단 여소야대가 고착화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 여당의 낮은 지지율을 또 극복하고 이제 이 국회 운영 주도권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정치적 지형이거든요. 이런 것도 큰 이유일 겁니다. 그러니까 선뜻 안 나서는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이철규 의원이 나서겠다 하는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의원님.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에 나선다면 용산과의 교감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감에? 예. 이제 예를 들어서 교감에 나선다라기보다는 이철규 의원은 교감하기에 소통하기에 편한 분이죠. 용산 입장에서. 소통하기 편한 분이죠. 그런데 어떤 저는 이런 말씀을 친윤이든 비윤이든 그거 가릴 것 없다.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소위 말해서 관록 있고 경륜 있고 정말 5호선에 국회의원 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국회 사무총장도 하셨습니다. 부의장도 하셨고. 그러니까 여야의 정치 지형을 잘 아시고요. 소위 말해서 당내 역학관계나 당내 의원들 거의 다 아세요. 알겠습니다. 이분 중심으로 가면은 꼭 친윤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가 현재 왜 그러냐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는 것은 누구도 예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